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누군가와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잘해주고 싶었고 소중히 생각했던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상대와의 사이가 이상하게 멀어진 듯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말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고 가까웠던 마음도 살짝 비켜 서 있는 느낌. 그 미묘한 거리가 왜 생겼는지 알 수 없어 혼자서만 가슴이 답답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미묘하게 흐려지고 말수가 줄어들며 조용히 멀어져 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스스로를 탓해보지만 정작 문제는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됐다는 걸 우리는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말 한마디, 말투 하나, 습관처럼 흘린 짧은 말이 좋았던 인연의 뿌리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곧 그대의 마음이다. 말이 흐트러지면 인연도 흐트러진다. 오늘 부처님 가르침은 인연을 잃게 만드는 최악의 말습관 3가지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제자는 어느 날 한층 신중해진 얼굴로 부처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누군가를 상처 주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돌아보면 제가 한 말 때문에 멀어진 인연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다 들으신 뒤 조용히 눈을 내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이 가장 흐트러질 때는 마음이 아니라 감정이 앞설 때이다. 감정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지만 말은 오래 남아 인연을 흔들어 놓는다. 순간의 불안, 순간의 서운함, 순간의 분노가 그대의 본심을 가리고 마음에 없던 말까지 만들어낸다. 제자는 작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이면 평소 하지 않던 말이 튀어나오고 그 말이 결국 인연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감정이 앞서면 말은 화살처럼 날아가 상처를 남기고 감정을 가라앉히면 말은 등불처럼 마음을 밝힌다. 그러니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는 입을 바로 열지 말고 먼저 그 마음을 살피는 연습을 하라. 한 번의 숨이 말의 운명을 바꾼다. 부처님 곁에서 긴 이야기를 나눈 뒤 제자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분해진 얼굴로 다시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때때로 가볍게 던진 말 때문에 상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왜 문제였는지도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바람 소리를 듣듯 잠시 머물러 계시다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벼운 말처럼 보이지만 듣는 이에게는 무거운 돌이 되는 말이 있다. 그대는 흘려보낸 말이지만 상대의 마음에는 그대로 멈춰 깊게 박히는 것이다. 제자는 놀란 듯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장난처럼 말했는데 상대가 며칠 동안 저를 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빛을 머금은 듯한 눈길로 한 문장을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입술에서 쉽게 나온 말은 흔히 마음을 거치지 않는다. 마음을 거치지 않은 말은 상대의 마음에도 닿지 않고 상처만 남긴다.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숲속의 새소리까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제자는 그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의 습관을 떠올리고 말했습니다. 생각 없이 던진 말도 결국 책임이 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을 건네셨습니다. 말은 새처럼 흘러가지만 그 흔적은 사람의 가슴에 오래 머문다. 그러니 그대여, 말이 떠나기 전에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비추어 보아라. 그 짧은 멈춤이 관계를 지켜준다. 제자는 그 말씀을 조용히 새기며 입술을 다물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결심하듯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말의 가벼움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말이 가벼우면 인연도 가볍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이 한층 고요해진 것을 알아채시고 따뜻한 미소로 답을 대신하셨습니다. 제자는 전날의 가르침을 곱씹으며 부처님 앞에 다시 조용히 앉았습니다. 표정에는 깊은 생각이 머물러 있었고 손끝은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말인데 그 말이 상대에게는 비난처럼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많이 당황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에 스친 상처를 알아보시듯 고요한 시선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의도보다 상대의 마음이 먼저 아파하는 이유는 말 속에 판단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판단이 담긴 말은 아무리 선의로 건넸다 해도 듣는 이의 마음을 다치게 만든다. 제자는 순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게 왜 힘들어?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내 말대로 했으면 안 됐을 텐데. 이런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이 살짝 깊어지며 한 겹 더 단단한 가르침이 이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말은 나쁜 말이 아니라 옳은 말이다. 옳은 말도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대의 칼이 되어 상대를 벤다. 숲이 잠시 숨을 들이키는 듯 고요해지고 제자의 눈에는 미묘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그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제가 던진 말들이 상대에게는 너는 틀렸다고 들렸던 것이겠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옳은 말은 그대의 성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방벽이 된다. 말이 인연을 잇는 다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인연을 끊는 벽이 되기도 한다.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상대의 마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맞는지 옳은지보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먼저 살피겠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입가에 은은한 미소가 스며들며 따뜻한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마음을 먼저 보는 사람이 인연을 오래 지킨다. 말은 그 다음이니라. 제자의 어깨가 천천히 풀어지며 마음속에 고요한 여백이 생겨났습니다. 그 여백은 새로운 관계가 자랄 수 있는 자리처럼 부드럽고도 넓었습니다. 제자는 지난날의 말실수들을 떠올리며 살며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 한마디로 가까웠던 관계가 멀어졌던 날들, 감정을 참지 못해 쏟아낸 말들이 그대로 인연을 끊어냈던 순간들이 조용히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처님, 저는 감정이 올라오면 말을 조절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을 말도 섞이고 들어서는 안 될 말까지 튀어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에 깃든 부끄러움과 후회를 살피시듯 부드러운 시선으로 잠시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앞선 말은 화를 풀기 위해 던진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찌르기 위해 던진 화살이 된다. 그대의 말이 감정에 흔들릴수록 인연은 그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고 갈라진다. 제자는 가슴 깊은 곳이 저릿하게 아려 숨을 조금 참으며 고백했습니다. 화를 내려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말 끝에 쓴 감정이 상대는 그대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한 걸음 다가서듯 따뜻한 음성으로 또 하나의 가르침을 건네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났을 때는 입이 먼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가라앉아야 한다. 가라앉지 않은 마음은 진심을 담아낼 그릇이 되지 못한다. 숲 사이로 새가 날아오르며 공기가 한층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제자는 그 움직임을 바라보다가
깨달음이 스며들 듯 말했습니다. 제가 감정에 흔들릴 때마다 말이 진심을 배반했다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말을 참는 것이 고통이라 생각하지 말라. 참는 동안 그대의 인연이 지켜진다. 그 한순간의 멈춤이 그대의 마음과 상대의 마음을 동시에 살린다. 제자의 눈이 조금 흔들리다가 곧 잔잔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마음의 변화를 알아보신 듯 부처님의 목소리가 한층 더 온화해졌습니다. 감정이 가라앉고 난 뒤에 하는 말은 다른 어떤 말보다 깊게 닿는다. 그대의 말이 고요해질 때 인연도 고요해진다.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다짐이 피어오르듯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마음을 먼저 다스린 뒤에 말하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심이 말을 이끌게 하겠습니다. 해가 고요하게 기울어가던 늦은 오후, 제자는 다시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삼키지 못했던 날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 후회했던 순간들이 서늘한 바람처럼 떠올랐습니다. 부처님, 저는 말하지 말아야 할 때 자꾸 말을 해버립니다. 상대가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래 위를 조용히 쓸며 제자의 마음속 결을 읽고 계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잔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입을 열어야 할 때와 닫아야 할 때를 아는 지혜가 인연을 지키는 가장 깊은 기술이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에 말을 내뱉으면 그대의 진심은 가려지고 상대의 마음에는 문이 닫힌다.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솔직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그 솔직함이 사실은 상대보다 제 감정을 먼저 챙긴 행동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눈길이 제자에게 머물렀고 온화한 음성이 뒤이어 흘러나왔습니다. 솔직함과 무례함은 한 끗 차이이다.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그 말은 진실이 아니라 공격이 된다. 숲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말씀의 무게가 더욱 선명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제자는 낮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인연은 지금도 제 곁에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이제야 드는 것을 보니 후회가 깊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또 하나의 가르침을 건네셨습니다. 말은 돌이킬 수 없지만 지혜는 언제든 다시 세울 수 있다. 앞으로 그대가 말하기 전 한순간만이라도 마음을 비추어 보아라. 이 말이 상대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감정을 풀기 위한 것인가. 그것을 살피는 순간 말의 무게는 달라진다. 제자의 표정에 서서히 안도가 스며들었습니다. 자신의 말 습관을 고치고 싶다는 진심이 깊게 자리 잡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말로 상처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이 한층 가라앉은 것을 보시고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깊은 말이 된다. 그대가 침묵을 배울 때 그대의 인연은 다시 깊어진다. 제자는 그 가르침을 품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 부드럽게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또 하나의 습관을 고백하듯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상대가 힘들다고 말하면 자꾸 해결책을 내놓으려 합니다. 도와주려는 마음이었는데 돌아보면 상대가 점점 저에게 마음을 닫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의 깊은 결을 살피시듯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가르치려는 말은 도움처럼 보이지만 상대의 마음에는 내가 틀렸다는 뜻으로 들리기 쉽다. 마음을 위로받고 싶은 사람에게 해답보다 필요한 것은 이해이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상대가 말하는 고통보다
제가 가진 지식을 먼저 꺼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배려라고 믿었는데 돌이켜보면 제 기준을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또 하나의 깊은 가르침을 이어주셨습니다. 귀는 마음을 듣고 입은 마음을 드러낸다. 입이 먼저 열리면 상대의 마음이 닫히고 귀가 먼저 열리면 인연이 열린다. 숲속에 잔잔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말씀의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제자는 다시금 자신의 습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듣는다는 걸 이제서야 이해한 것 같습니다. 상대는 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보였다는 사실을 원했던 거죠.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며 차분하게 답을 건네셨습니다. 그대가 상대의 마음을 먼저 보고 말할 때 그대의 말은 가르침이 아니라 위로가 된다. 위로 위에 인연이 쌓이고 그 인연이 그대를 다시 일으킨다. 제자의 얼굴에 고요한 깨달음이 스며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먼저 듣겠습니다. 제가 옳은 말을 하기보다 상대의 마음이 외롭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를 바라보시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인연을 잃지 않는다. 부처님, 저는 고치고 싶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가 말을 하면 끝까지 듣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드는 버릇이 있습니다. 저는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었는데 상대는 점점 저를 피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이 난처함으로 물든 것을 아시고 잠시 고요를 지켜주신 뒤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끊는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끊는 것과 같다. 그대가 말을 이어가려 할 때 상대는 마음을 접는다. 제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상대의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 말을 먼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시선은 바람이 지나가는 숲처럼 고요했고 말씀은 잔잔하게 이어졌습니다. 말을 끊는 사람은 상대의 생각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답을 들려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인연을 잇는 다리는 내 말이 아니라 그대의 귀에서 시작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여러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도움을 주려다가 오히려 관계가 멀어진 순간들, 상대의 마음이 다치는 표정을 놓쳤던 기억들. 그때마다 저는 왜 멀어졌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상대는 말을 하면서 마음을 열고 있었고 저는 그 문을 스스로 닫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이 끝까지 들릴 때 비로소 마음을 내어준다. 상대의 말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그 여백이 인연을 깊게 만드는 자리이다. 제자의 얼굴에 뜻밖의 평온이 스며들었습니다. 제가 말한 문장이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말할 수 있었던 시간 자체가 인연을 이어주는 것이었군요. 부처님은 천천히 한 걸음 더 다가오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을 이어가고 싶을 때일수록 잠시 멈춰라. 그 한순간의 침묵 속에서 상대의 마음이 피어난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상대의 마지막 한마디까지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벼운 미소로 그 다짐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제자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지 깨닫고 난 뒤 또 하나 떠오르는 마음의 버릇을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 해석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가 의도하지 않은 의미를 만들어내요. 스스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괜히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표정 속 불안을 살피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깨끗하면 그대로 비추고 흐려지면 왜곡하여 비춘다. 그대가 가져온 상처가 마음을 흐리게 하면
상대의 말도 흐릿하게 들린다. 제자는 살짝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상대의 말보다 제가 가진 두려움으로 상대를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작은 말도 공격처럼 느껴졌고 조심스러운 말도 무시로 받아들였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한 겹 더 깊은 가르침을 이어주셨습니다. 확대 해석은 마음이 지친 자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림자이다. 그림자를 실체라 믿으면 상대의 말은 모두 의심으로 바뀌고 그 의심은 곧 인연을 해치는 칼이 된다. 숲속의 빛이 부드럽게 기울어가는 가운데 제자는 담담히 고백했습니다.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는데 저는 혼자 의미를 더해버리고 혼자 서운해하고 혼자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이 한층 더 잔잔해졌습니다. 말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그대의 마음도 인연도 함께 흐려진다. 그러니 말의 겉모양보다 말이 나올 때의 상대의 마음을 먼저 보아라. 그러면 의심은 사라지고 이해는 자란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이해와 후회의 경계를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상대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불안해서 스스로 벽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이 숨을 들이신 후 따뜻한 가르침을 건네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상대의 말도 고요하게 들린다. 말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인연을 잃지 않는다. 제자의 가슴에 잔잔하게 파문이 번지듯 고요한 깨달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앞으로는 제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상대의 말은 그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난 뒤 또 다른 습관이 떠올랐는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누군가에게 서운함이 생기면 그 마음을 차분하게 말하지 못하고 감정을 한꺼번에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제 마음을 이해하기보다 압박을 먼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빛 속에 남아있는 미묘한 죄책감을 살피듯 오래 머물지 않는 고요한 시선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몰아붙이는 말은 사람을 이해시키기보다 숨막히게 한다. 말은 흐름이어야 하는데 감정은 파도처럼 몰아치기에 상대는 그 파도를 피하려 할 수밖에 없다. 제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알아달라는 뜻이었는데 상대는 왜 도망치듯 침묵했는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을 살피며 또 한 겹 깊은 말씀을 이어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군가에게 쏟아붓힐 때보다 들어줄 여백 속에서 열린다. 감정이 앞서면 말은 이해를 잃고 상대의 마음도 머물 자리를 잃는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잠시 둘 사이를 채웠습니다. 제자는 그 고요함 속에서 오래 묵혀둔 깨달음을 꺼내듯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저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감정을 상대에게 떠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감정이 위태로울 때는 말을 먼저 꺼낼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다독여야 한다. 고요한 마음에서 나온 말은 그대의 진심을 잃지 않는다. 제자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내면에서 어떤 결심이 자리 잡는 듯 했습니다. 감정이 앞설 때는 상대에게 말하기 전에 제 마음을 먼저 다스리겠습니다. 이제는 관계를 휘두르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다짐을 따뜻하게 받아들이시며 고요하게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고요해지면 상대의 마음도 고요해진다. 고요함은 인연을 오래 머물게 한다. 제자는 그 한마디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말로 표현하는 마음과 가슴 속에 있는 진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서운해하고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실은 억울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내면에서 일렁이는 두 마음을 살피듯 잔잔한 눈빛으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마음이 어긋날 때 인연은 조용히 금이 간다. 말은 다리를 놓지만 마음은 그 다리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둘이 같지 않으면 그 다리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제자는 숨을 가볍게 내쉬었습니다. 제가 진심을 숨기고 말만 남겨두니 상대는 제 마음을 읽지 못했고 저는 상대를 오해했습니다. 그 오해가 쌓여 결국 관계가 흔들렸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마음을 가만히 쓰다듬듯 이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짓을 오래 품지 못한다. 말은 숨길 수 있지만 마음이 전하는 기운은 숨겨지지 않는다. 그대의 말이 아무리 부드러워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상대는 그 닫힌 기운을 먼저 느낀다. 제자는 미묘한 놀라움을 띠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상대도 저에게서 미묘한 거리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말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말투와 표정, 숨결에서 제 마음이 다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말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마음이 바르면 말도 곧게 흐르고 말이 곧게 흐르면 인연도 편안해진다. 바람이 흘러가며 숲이 한층 고요해졌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결심을 담았습니다. 앞으로는 제 마음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억지로 이해받으려 하지 않고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도 않겠습니다. 진심에서 나온 말이 가장 인연을 지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그 다짐을 조용히 받아들이듯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으셨습니다. 말은 업을 만들고 업은 인연을 만든다. 그대의 말이 고요하면 그대의 인연도 고요해진다. 말을 살피는 일은 곧 자신의 삶을 살피는 일이다. 그 말씀은 작은 물결처럼 제자의 마음 깊은 곳에 잔잔히 번져갔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오랜 시간을 통해 배운 깨달음을 조용히 마음속에서 되새겼습니다. 인연을 지키는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거칠게 내뱉은 한마디가 인연을 끊고 고요하게 다듬어진 말 한마디가 무너진 관계까지 다시 이어주기도 합니다. 말을 살피는 것은 곧 마음을 살피는 일, 마음을 살피는 것은 곧 인연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고요하게 담아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이 평화를 만들고 당신의 마음이 복을 부르길 달빛 지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